네. 최근에 위완화와 원화가 크게 강해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움말을 주실 홍춘욱 EAR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로 27년 차 이코노미스트고요. 이전에는 키움증권, 또 그전에는 국민연금과 KB국민은행에서 일을 했었고, 딜링룸 이코노미스트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리서치 회사인 EAR 리서치를 차려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위안화가 가치가 강해졌습니다. 18개월 만에 최고치로 강해졌는데 어떤 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 약세입니다. Average Inflation Targeting, AIT라고 불리는 새로운 일단 전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제로 물가라면 내년 물가가 4%, 5%가 된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물가 레벨은 2%잖아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의 추세를 복귀할 때까지 참겠다. 이거는 실제로 2019년에 있었던 글로벌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발표했었던 논문에서 이미 언급됐던 내용인데, 또 연준 내에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상당히 비둘기파거든요. 거기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셈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외부 충격, 유가 급등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물가가 급등하더라도 내년도 제로금리다라는 게 거의 확실해진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미국 달러 보유에 따르는 실질적인 이익, 그러니까 코스트에 대해서 제로금리로 인컴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뭔가 좀 다른 대체 자산을 찾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이게 최근에는 유로화의 강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될 때 중국 입장에서는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달러 약세에 대하면 자기 위엔화도 강세로 가도 이게 복수통화와의 바스켓 속에서 위엔화의 가치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일 때는 중국 위엔화는 강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결국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10월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이 여러 가지 당 대회와 회의 속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빚게 됐던 것은 결국 2015년 중국 위엔화 평가 절하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내수 성장에서 다시 또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무역 마찰로 이어졌다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지난 5년간의 움직임을 반성하고, 제 기대는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 부문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될 때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 기조는 위엔화 강세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고 있는데, 흐름을 보면 이미 8, 9월부터 유로화 강세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최근의 위안화 강세는 후자,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들 또는 내수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들이 시장에 좀 반영된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위안화 강세를 크게 좀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중국 외환당국이 했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씩 좀 용인을 하는 모습이요. 위안화 강세를. 어떤 수출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에서 내수 주도 모델로 좀 전환하려는 듯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 대표님께서 그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정리하셨습니다. 네. 그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채권이나 주식 자금으로도 중국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을까요?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네. 이제 간접적인 목표일 거라고 생각해요. 2015, 16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위안화 환투기 기억나시죠? 특히 홍콩 시장을 매개로 한 공격들에서 실제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4조 달러에 달하던 것이 3조 달러 초반까지 거의 1조 달러 이상 줄었죠. 그 기간 내내, 지난 5년간 내내 중국의 경상 흑자가 유지됐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환투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중국이 위엔화를 위엔화 강세를 용인하는 것은
환투기 공격에 대한 차단, 더 나아가서 중국 시장으로의 글로벌 투자 자금의 유치 목적도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주된 목표이냐라고 물었기에는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일단 중국의 금리 레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 두 번째, IMF 통계 기준으로 일단 보면 아직도 중국의 저축률이 40%가 넘어요. 가계 저축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 과정에서 만성적인 경상학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 재원의 부족을 지금 걱정할 때는 좀 아닌 거죠. 결국 그 텐센트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엔트그룹의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또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거꾸로 제로금리에 대비해서 아직 중국 금리 높은 편이니까 이에 대한 어떤 채권 자금의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자금의 유입도 영향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는 정부가 주도한 용인한 환율 하락이 아닌가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내수 말씀해 주셨고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당국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중국 경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된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에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죠. 정말 성장하고 있냐라는 제하의 그 모 언론의 기사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국의 경제 통계에 대해서는 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상해 지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화물선 지수들이 최근에 급등 중입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 중국 시장 내에서 물동량의 증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고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중국 통계는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중국 경제 내에 물동량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표가 저게 맞다. 플러스가 났다. 물동량 지표라든가 건화물선 지수 등 최근 들어서서 물동량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이게 좀 의미심장한 징후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 당연히 그 다음은 이제 PMI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더 정확한 건 중국의 교역 상대국 통계를 가지고 중국 수출이나 수입을 추정하는 건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미싱 데이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 경상수지를 다 조합해 보면 마이너스예요. 이런 걸 보면 그 중간에 분명 통계에 미싱 데이터는 있겠지만 적어도 교역 통계라든가 특히 PMI에서 수출 주문 오더나 이런 쪽 통계들을 보면 회복 중인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들은 이번 10월 공산당 미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정책이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냐. 중국이 기업 부채는 정말 위험 수준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대신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건전한 편에 속하는, 물론 이제 노령화 시작되면 이제 양로연금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도 그렇고 먼 미래의 일이니까 일단은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의 재고 노력들을 기울일 여지들은 충분하다. 실제로 그거를 잘 보여주는 통계 중에 하나가 최근 발표된 IMF의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인덱스가 발표됐는데 거기 보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실질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했어요. 이런 거 보면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리고 돈만 풀면 아무튼 시장 자체는 살아있다. 참고로 6월까지 통계를 가지고서 만든 것이니 한참 코로나 쇼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정도 통계가 나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3분기 통계까지 보면 중국은 일단 이렇게 충격은 받았지만 리바운드의 여력과 잠재력은 갖추고 있는 나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교역 지표라든지 그런 수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괜찮은 것 같다, 나쁘지 않고 좀 괜찮은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 환율 관련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은 당국이 내수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더 좀 커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해 보면은 수출이나 내수나 둘 다 좀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수출보다는 수입 쪽을 보는 거죠. 저는. 중국 향 물동량들이 늘어나는 징후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물동량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물동량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에 기인한 면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하단이 좀 단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쪽에 서 있는 것이고요. 네. 수요들이 계속 뒷받침된다면 중국의 내수 경기 주도에 따른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경제 성장률의 탄력적 회복이 있었던 시기가 2009년인데 네. 2009년처럼 뭐 지금 대규모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대신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쓰는 탄력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의 기조들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중국 증시도 한번 공급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이 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외국인한테 자금의 개방이 없고 그러니까 후강통이라든가 성강통 같은 걸로 시장이 간접적으로 개방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처럼 완전 개방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3, 4월에 주식시장의 패닉 국면에 상대적으로 덜 빠진 면이 있었고 최근에 또 3분기에 상당히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곧이어 바로 대규모 주식 공급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은 시장은 그게 좀 진정이 돼야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경향이 저는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가 있는 큰 IPO가 지금 역대급 IPO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 나오고 있고 이미 그전에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이 고질적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오르지 못하는데 시가총액은 이미 지난달 10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돌파했습니다.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아직도 3,000대에 있는데 그 역사적인 고점이 6,000포인트잖아요. 2008년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총액은 그때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 예, 그 시가총액이 주가는 반토막 났는데 넘어갔다. 예,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90년대, 80년대에 국민주, 포스코, 캡코, KT 연쇄적으로 계속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도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은 국유기업들이 다 오로지 그냥 독점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금리에 무한정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영기업은 좋지만 민간 기업들의 이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는 IPO 시장을 많이 바라보는 거고 특히 선전시장이 그 통로가 되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게는 본다. 그러나 상대적인 매력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